만약 유치권자나 임차인들이 자기가 이런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다 신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 집행법원에서는 입찰자들을 위해서 공고해 줄 뿐입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권리 분석해서 입찰을 하란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미소 경매 TV입니다. 시청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점점 조회수도 오르고 구독자 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널리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물건은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다세대 빌라 물건인데요, 여기에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지 법무사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권리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나 사이트 같은 걸 보다 보면 요즘에는 세부 정보를 클릭하기도 전에 유치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들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게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두드려 보는 게 좋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좀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매라는 거는요,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입니다. 실체법이 아니에요. 만약 유치권자나 임차인들이 자기가 이런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다 신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 집행법원에서는 그 권리가 과연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이런 실체법상 권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권리 신고하면은 단순히 그 권리 신고서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갖다가 입찰자들을 위해서 공고해 줄 뿐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기타 사항란에 보시면은 유치권자 누구누구가 얼마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 신고하였음, 성립 여부 어떻게? 불분명. 그렇죠. 네. 불분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접수도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권리 분석을 할 만한 힘이 있으면 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나요? 네. 우리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말소기준 권리 아래에 어떤 용익권자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런 용익권은 모두 다 소멸률 적용해서 없애준다 그랬잖아요. 단순합니다. 네. 다만 유치권인 경우에는 그런 말소기준 권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그 부동산을 갖다가 그 후에 공사업자가 거기에 공사를 진행해서 피담보 채권 못 받은 돈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건 저당권 아래에 채권이 성립됐으니까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런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민사집행법 91조 제5항에는 유치권자가 갖고 있는 피담보 채권을 매수인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별도의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중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기까지는 그 유치권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진행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유치권자들이 한 3명 정도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유치권자 맞아? 하고 판사님한테 이르면 됩니다. 저는 소유자인데요. 지금 저 사람들 유치권자로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 이런 게 흔결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하고 간단히 판사님한테 이르시면요. 판사님이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유치권 맞아? 하면서 증명 책임을 갖다가 부담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 유치권자들이 유치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립 요건 중에 한 개라도 흔결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유치권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권이 사실상 성립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될 거 알면서도 유치권을 행사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안 되는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유치권을 갖다가 허위로 만들어서 그런 주장을 한다. 이거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 네. 방해죄라든가 심하면 소송 사기죄, 사기 미수죄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그 유치권의 성립 요건들을 갖다 일반인들은 모르죠. 네. 단순히 내가 그 집에 어떠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실제 내가 그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게 유치권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태지만 일단 유치권 주장한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유치권 행사하시면서 어쨌든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제반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다 것들은 패소자 부담이라 보시면 됩니다. 패소자 부담이에요. 아. 항시 여러분 꼭 유치권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다른 다툼이 있는 모든 사건들은요. 첫 번째가 협의가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법무사로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의뢰받아서 얘기하지만 전 항시 첫 번째 당사자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서로가 손해를 덜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협의가 만만치 않죠. 네. 서로 간의 주장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소송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 소송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또 그리고 결국은 내가 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소송의 가장 기본이 패소자 부담이다. 비용에 대해서는. 그럼 내가 얼마 몇백만 원 받기 위해서 오히려 변호사비까지 된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는 거죠. 아무쪼록 평화주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저기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있고 나는 주기 싫다 그러면 당연히 협의가 안 되죠. 그럼 네.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뭔가 위험할 것 같으면서도 또 내가 잘 권리 분석하면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 한번 권리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